사회성 놀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나 행복하지 못합니다. 관계의 기술 부족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은 사회성 결여입니다. 사회성 결여는 어렸을부터 시작해서 성인 때까지 지속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면 성인이 되었어도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 발달을 도와야 합니다. 또래와 어울려 지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아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아이라면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자녀의 사회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님이 꼭 살펴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성 발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성이란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을 잘 이해하며 적절한 대처로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사람과 소통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나누는 능력을 말합니다. 특히 사회성은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성 결여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체질적, 환경적, 유전적 요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회성 결여의 세 가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사회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소아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치면서 겪는 부정적인 환경이 적절히 이완되지 않고 누적되는 스트레스입니다. 두 번째는 두뇌의 기능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뇌 기능상 불균형이 누적되어 불안, 공포, 두려움을 조절하는 편도체, 해마, 뇌간의 기능적 이상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클수록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며 자존감의 저하 속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은 대부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대인관계에서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사회성 발달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회성 향상을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가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소중히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충분한 애정 표현과 스킨십으로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아이를 격려하며 기다려주는 자세가 자존감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 마음을 헤아리는 연습하기입니다. 역할놀이와 비슷한 놀이입니다. 사회성은 단순히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을 넘어 친구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공감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아이와 함께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헤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카드게임처럼 아이들과 문장 완성 놀이를 통해 어떤 표현이 어떤 상황에 맞는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또래 친구들과 충분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래 친구들과 충분한 교류를 함으로써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학습할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회성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세상과 만나는 첫 사람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애정 가득한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면 그 안정된 애착을 기반으로 하여 차츰 성장하며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아이가 사회성 발달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첫 단추가 잘 채워졌는지 부모와의 사랑과 신뢰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분이면 오케이.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성 놀이터. 자, 출발해 봅시다. 오늘은 사회성 놀이터의 매뉴얼에 대해 말씀드리고 내일부터는 사회성 놀이터에서 직접 가족이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30년간 자녀들과 함께 한 사회성 놀이터입니다. 매뉴얼대로 따라만 오신다면 행복한 가정, 탁월한 사회성을 가진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리꿈 사회성 놀이터에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슬로건은 신나게, 즐겁게, 재미있게 놀자입니다. 슬로건은 이렇게 외칩니다. 리더가 우리 함께를 크게 외치면 가족들은 신나게를 복창합니다. 리더가 우리 함께를 크게 외치면 가족들은 즐겁게를 복창합니다. 리더가 우리 함께를 크게 외치면 가족들은 재미있게를 복창합니다. 리더가 아자! 크게 외치면 가족들은 놀자를 복창합니다. 이것이 다리꿈 사회성 놀이터의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의 의미는 신나게는 놀이가 목적이 아니라 가족 정체와 흥미와 열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즐겁게는 이 시간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재미있게는 서로 소통하며 즐겁고 유쾌한 기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놀자는 재미에 푹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리꿈 사회성 놀이터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놀이터 정신은 훈련은 감동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다리꿈 사회성 놀이터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훈련이 목적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아빠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참여하신다면 우리 가족들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변합니다. 둘째, 특정 장소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성 놀이터 장소를 정합니다. 이 장소에는 항상 웃음, 기쁨, 행복을 느끼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용돈도 이 장소에서 주십시오. 이 장소는 긍정의 장소입니다. 만약 야단을 쳐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장소에서는 야단을 치시면 안 됩니다.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해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단을 쳐야 할 일이 생긴다면 반성의 장소를 만드십시오. 그곳에서만 훈육하세요.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사회성 훈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긍정적 앵커링을 내린다고 말을 합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사회성 훈련 시간을 정합니다. 장소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해피하게 만드십시오. 자녀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용돈도 이 시간에 주십시오. 파티도 이 시간에 합니다. 만약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아니면 자녀를 야단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피해야 합니다. 시간에 긍정 앵커링을 내리십시오. 넷째, 선중재 기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훈련 중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많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선중재 기법은 특정 사건과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함께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부모는 아이를 불러 먼저 칭찬을 합니다. 어제 힘찬이가 동생하고 놀 때 고운 말로 말하고 간식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 것을 보니 너무 좋았어. 그래서 엄마가 힘찬이에게 보석 5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튼튼이는 힘찬이를 잘 도와주고 친절하게 말하여 보석 5개를 드립니다. 라고 격려의 보석을 줍니다. 함께 놀다 다투는 일이 많은 아이들이 놀기 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격려로 사전에 긍정적으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말해 선중재 기법입니다. 5번째는 격려입니다. 아낌없이 격려하세요.
다리꿈 사회성 훈련은 격려에서 시작하여 격려로 마칩니다. 격려의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꿈 사회성 훈련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은 대학 규칙입니다. 다리꿈 놀이터에서는 군화 군요 대화법을 사용합니다. 군화 군요 대화법은 간단합니다. 대화 상대의 겉모습이 아니라 감정을 살피고 그 감정의 색깔에 군화 군요를 붙이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고 감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이 생겼는지 묻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친구들과 놀다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군화 군요 대화법은 이렇습니다. 힘찬이가 많이 화가 났구나. 어떤 일로 화가 났어?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집안일로 많이 지쳐서 힘들어합니다. 이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당신 많이 힘들구나. 어떤 일이 제일 힘들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만 알아줘도 90% 이상 위로가 됩니다. 군화 군요 대화법은 다리꿈 사회성 훈련의 에너지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군화 군요 대화법으로 가정의 대화의 법칙을 만드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나와 가정이 변화됩니다. 이제까지 다리꿈 사회성 훈련 기본 체력 단련 법칙을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사회성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리꿈 사회성 훈련은 WSBS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SBES란 Welcome, 환영입니다. 슬로건 고입니다. Brain, 두뇌 훈련입니다. Encouragement, 격려입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환영입니다. 뭉치면 즐겁습니다. 리더가 집합이라고 외치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입니다. 구성원이 다 모이면 리더가 넘버 원이라고 외치면 구성원들은 원이라고 복창하면서 차렷 자세를 합니다. 리더가 인사라고 외치면 구성원들은 서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또는 사랑합니다 등등 인사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구호로 넘어갑니다. 리더가 구호 준비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은 자세를 취합니다. 리더가 구호 시작이라고 외치면 구성원들은 각 가정에 구호를 힘차게 외칩니다. 리더가 구호를 외친 뒤 바로라고 합니다. 구성원들은 차렷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제 두뇌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두뇌 훈련은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매주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일주일에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반복해서 합니다. 두뇌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 주의력 훈련, 청각 주의력 훈련, 감각 훈련, 워킹 메모리 훈련, 분노 조절 훈련, 집행력 훈련, 행동 억제력 훈련, 집중력 훈련, 기억력 훈련, 언어력 훈련, 대화 훈련, 예절 훈련, 감정 조절 훈련, 두뇌 호흡 훈련, EFT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진행이 됩니다. 두뇌 훈련이 끝나면 치료놀이가 진행됩니다. 두뇌 훈련이 끝나면 치료놀이가 진행됩니다. 다양한 치료놀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훈련 프로그램에서 소개합니다. 마지막은 격려입니다. 격려는 사회성 훈련의 기본 체력입니다. 순간순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격려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번의 칭찬보다 한 번의 격려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격려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격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격려는 마음속의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격려는 다양한 상황에서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는 원동력이 됩니다. 셋째, 격려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자신감을 심어주어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넷째, 격려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신뢰하며 타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격려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첫째, 조건이나 전제 없이 수용합니다. 결과가 아닌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자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장점, 잘한 점,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칭찬보다 어떤 점이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넷째, 잘못된 행동과 자녀를 구별합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자녀를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로 아이가 실수로 물을 바닥에 흘렸습니다. 그때 어떤 부모는 행동과 자녀를 구별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행동과 아이의 인격을 구별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이의 행동과 인격을 구별하여 오늘 내가 부조에 의해서 물을 억지렀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과 인격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했더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자녀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다리꿈 사회성 훈련의 매뉴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훈련 프로그램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리꿈 사회성 훈련의 목적은 훈련이 아니라 훈련 속에 들어있는 정신과 볼살핌입니다. 훈련은 감동이라는 말을 명심하시고 우리 다 함께 참여합시다. 사회성 훈련은 언어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연습과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사회성 훈련으로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성 훈련이 난 언어와 같습니다. 몸으로 익히는 언어입니다. 반복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